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네. 이 시민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네. 문성근이라는 네. 사람이 좌파.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네. 이름을 시민의 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시민의 눈이 중심이 돼서 중앙선관위를 압박을 했어요. 가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너희들 개표기, 전자 개표기에 소스 코드를 내놔라 이런 거예요. 왜 그걸 왜? 내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부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네. 착안을 해서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못 내놓는다 이랬더니 네. 너희들 죽으려고 그러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냐 마치 무슨 혁명군들 네. 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내놨습니다. 소스 코드를. 진짜요? 네. 네. 소스 코드를 내놨는데 소스 코드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협박을 하고 그 네, 압박을 네, 했으면 네. 그랬겠습니까? 소스 코드를 내놨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네. 각 몇천 대, 뭐 한 3천여 대에 있는 개표기. 그렇죠. 개표기 안에 있으면 안 되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폴더의 이름이 폴더라고 돼 있어요. 폴더라고 돼 있는 네. 하나의 그 파일을 담을 수 네, 있는 네, 네. 있으면 안 되는 빈 폴더가 하나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다 똑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서 이게 부정선거의 백도어로 개표한 결과를 여기다 한 번 담았다가 네네. 밖으로 꺼내는 중간 기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폴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네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폴더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미르K였습니다. MIRK. 네.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미르K라니까요. 시스템이에요. 미르 시스템인데 네네. 미르K라고 전국에 있는 개표기의 비밀번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여기에 같이 들어갔던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네. 좌파 프로그래머.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 전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어디서 발표를 하냐면은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것과 관련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얘기를 쭉 하고 네. 지금 전자 개표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고 전자 개표기 안에 폴더라는 폴더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료를 뽑기 위한 장치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비밀번호 미르K라는 미르K는 또 뭐 탄핵 과정에 많이 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미르K라는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려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없어요. 안 했습니다. 아... 안 하는 대신 뭐를 했느냐? 안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는 자기가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있는 상황은 저의 착안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그거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게 큰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각 당의 대표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큰 뉴스니까 보고가 된 거죠. 문재인한테.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못했어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놈이 누구냐? 그게 조혜주예요. 아, 조혜주 지난번에 그 VON 김미영 대표가 밝혔던 원흉 부정선 원흉 5명 중에 한 명이 조혜주. 예.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자거든요. 조혜주. 도입한 자니까 야, 그게 뭐야? 불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앙선관위에 있던 놈을 자기 캠프로 들여보냅니다. 캠프 안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때 부정선거로 문재인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 안에 부정선거를 그 전에 있었던 정권, 뭐 박근혜 정권, 우파 정권에서 한 게 아니고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 아니면 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장 실력자인 조혜주를 거기다 들여다 놓고 부정선거로 문재인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조혜주를 선관위의 중앙선관위원으로 위원으로 만듭니다. 중앙선관위원은 장관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정보 임플란트입니다. 중앙선관위에는 장관급이 둘이 있거든요. 사무총장과 이 중앙선관 상임 선관위원이 있어요. 상임선관위원으로 앉혀놓고 5년 동안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자 이럴 때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발표할 때 국힘당 전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사람이 거기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있었느냐?
바른 정당에 있던 애들이 여길 갔어요. 같은 통속이네요. 같은 통속인데 누가 갔겠습니까? 컴퓨터를 안다는 이준석이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준석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준석이 있었던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이준석이 듣고선 또 난리를 칠지 모르는데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래머, 이 유튜브를 방송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머, 네. 기술자. 네. 기술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 다음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줄줄이 또 반박을 한다면서 하면서 나온 게 딸려 나온 게 이준석입니다. 그 결국은 한 우파에서도 이준석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있었으면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좌파들의 부정선거의 그 증거들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 선거 할 때 이상한 숫자로 당선이 됐죠. 네네. 여론조사로 네. 뒤집었죠. 수십만 표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 있고 이번에 뭐 당선이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모든 것에 매끄럽지 않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이 무슨 국힘당의 당내 선거를 네네. K보트에 의뢰하고 맡기고. 예, 거기다 네네. 맡기고 관리를 맡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 아, 예.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이요. 이준석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100% 좌파입니다. 이준석은 언제나 이재명하고 한 통속이다. 제가 늘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이 왜 선관위 편을 대변하지? 왜 선관위를 저렇게 보호하고 선관위 직원처럼 TV 토론 나와서도 이야기할까에 대한 그 과정과 그것이 다 결국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